안녕하세요. 오늘 작품은 오헨리의 단편선입니다. 아르카디아의 두 나그네. 브로드웨이의 여름철 휴양지 판촉 담당자들에게 간신히 발각되지 않은 호텔이 하나 있다. 그곳은 내부가 깊숙하고 널찍하며 서늘하다. 객실들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무스름한 참나무로 마감되어 있다. 내부의 인공 미풍과 짙은 녹색의 관목들이 에디론텍 산맥을 찾아가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도 즐거움을 누리게 해준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널따란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이들도 맛본 적 없는 평온한 기쁨을 누리면서 노쇠 단추 달린 제복을 입은 안내원의 시중을 받으며 공중에 걸린 엘리베이터를 타고 꿈꾸듯 미끄러져 올라갈 수도 있다. 주방에는 손님을 위해 화이트 산맥에서 내놓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민물송어 요리와 올드포인트 컴포트를 하느님 맙소사라고 외치며 새파랗게 질리게 만들 해산물 요리. 금렵구 감시인의 직분에 충실한 마음마저 녹여버릴 메인주 사슴고기 요리를 만드는 주방장이 있다. 사막 같은 7월의 맨해튼에서 여태껏 소수의 사람들만 이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 한 달 동안은 천장 높은 호텔 식당의 해질녘 서늘한 공기 속에 쾌적하게 드문드문 떨어져 앉을 만큼 수가 줄어든 호텔 손님들이 곳곳에 비어있는 테이블에 눈 덮인 황무지같이 새하얀 테이블보 너머로 서로 말없이 축하의 눈길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원이 남아도는 데다 워낙 세심하고 공기처럼 움직이는 웨이터들이 손님 주변을 맴돌다가 미처 말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다 준다. 온도는 언제나 4월 정도다. 천장에는 옅은 구름이 떠다니는 여름 하늘을 흉내낸 수채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구름은 진짜 구름과 달리 아쉽게 사라져버리는 법이 없다. 멀리 브로드웨이에서 들려오는 기분 좋은 왁자지껄한 소음은 행복한 손님의 상상 속에서 평화로운 울림으로 숲을 가득 채우는 폭포 소리로 변한다. 낯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님들은 불안한 듯 귀를 쫑긋 세운다. 자신들의 피난처가 자연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까지 늘 들쑤시고 다니며 쉬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침범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문가적 안목을 지닌 소수의 손님들은 열기로 달아오른 계절 동안 손님이 줄어든 이 호텔에 몸을 숨긴 채 예술과 기술로 엄선해 대접하는 산과 바다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는 것이다. 바로 이런 7월 어느 날 한 손님이 호텔로 찾아왔는데 숙박부에 이름을 기재하기 위해 직원에게 건넨 그녀의 명함에는 마담 엘로이즈 다시 보몽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담 보몽은 이 로터스 호텔이 사랑하는 종류의 손님이었다. 그녀는 상류 계급 사람다운 품위 있는 태도를 갖췄으며 호텔 직원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진심 어린 상냥함 덕에 온화하고 감미롭기까지 했다. 벨보이들은 그녀의 벨소리에 응하는 명예를 놓고 서로 다퉜다.
접숙의 직원들은 소유권 문제만 없다면 호텔과 그 안의 물건들을 몽땅 그녀에게 양도하려 할 지경이었다. 다른 손님들은 그녀가 자신이 머무는 곳 주변까지 완전하게 만드는 여성스러운 고고함과 아름다움의 최종 척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이 손님은 좀처럼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습관은 로터스 호텔의 안목 있는 단골 손님들의 관례에도 잘 맞았다. 매력 넘치는 이 호텔을 만끽하려면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듯 도시와 무관하게 지내야 한다. 밤에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는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무더운 낮 동안에는 마치 송어가 제일 좋아하는 연못의 맑고 깨끗한 안식처에 꼼짝 않고 있듯이 로터스 호텔의 그늘진 요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로터스 호텔에 홀로 머물면서도 마담 보몽은 지위 자체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뿐인 여왕처럼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10시에 아침 식사를 했는데 차분하고 사랑스러우며 여유롭고 섬세한 모습이 희끄무레한 햇살 속에서 마치 땅거미질 무렵의 제스민 꽃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그렇지만 마담 보몽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저녁 식사 때였다. 그녀는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미지의 큰 폭포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처럼 아름답고 천상의 것과도 같은 저녁 식사용 드레스를 입었다. 그 드레스의 전문적 명칭은 필자가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레이스로 장식된 앞 가슴 부분에는 언제나 연홍색 장미 몇 송이가 달려 있었다. 수석 웨이터는 문간에서 그녀를 맞이할 때마다 경외하며 그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파리를 떠올렸다. 어쩌면 신비에 쌓인 백작 부인까지도 어김없이 베르사유와 결투용 양날검 피스크 부인 루즈에누아르를 떠올렸다. 로터스 호텔에는 마담 보몽이 세계적 인사이며 러시아를 돕기 위해 가냘프고 새하얀 두 손으로 여러 나라 사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돌았다. 진짜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매끈한 길들을 누비는 범세계적 시민이라면 한여름의 열기가 지속되는 동안 한적하게 체류하기에 미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장소로 로터스 호텔에 세련된 환경을 재빨리 알아본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마담 보몽이 호텔에 체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남자가 와서 숙박부에 손님으로 이름을 올렸다. 관습적인 순서에 따라 그의 특징을 말하면 일단 옷차림은 은근하게 유행을 따랐고 이목구비는 수려하고 균형 잡혔으며 표정은 세상 물정의 밝은 사람처럼 침착하고 세련되었다. 그는 접수 직원에게 자신이 사나흘 정도 머물 것이라고 알리고 유럽행 증기선의 출항 일정에 관해 몇 가지 물어본 다음 마음에 쏙 드는 숙소를 찾은 여행자의 흐뭇한 표정으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이 호텔에 축복받은 한적함으로 빠져들었다. 숙박부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젊은 남자는 해럴드 패링턴이었다. 그는 로터스 호텔의 배타적이고 고요한 일상의 흐름에 너무나도 조용하고 재치있게 끼어들었기 때문에 휴식을 추구하는 다른 투숙객들을 놀라게 할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로터스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로터스를 먹으며 다른 운 좋은 선원들과 함께 축복받은 평화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는 하루 만에 전용 테이블과 담당 웨이터를 갖게 되었고 휴식을 갈망하며 브로드웨이를 견디기 힘든 곳으로 만드는 저 휴양객들이 그들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이 안식처를 벼랑간 덮쳐 망가뜨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되었다. 해럴드 패링턴이 도착한 이튿날 저녁 식사 후 마담 보몽이 식사를 나가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패링턴 씨는 그녀와 친분을 맺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은 일절 내색하지 않고 그것을 주워서 돌려주었다. 어쩌면 로터스 호텔의 안목 높은 손님들 사이에는 일종의 신비한 본능적 유대감이 있었는지 모른다. 또 어쩌면 두 사람은 브로드웨이의 어느 호텔에서 최고의 여름 휴양지를 찾아내는 공통의 행운을 누렸다는 사실 덕에 서로에게 끌렸는지도 모른다. 섬세하게 예의를 지키면서도 머뭇머뭇 격식을 탈피해 보려 하는 말들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다. 그러자 마치 진정한 여름 휴양지의 적절한 분위기에서 마술사의 신비한 식물이 그러듯 바로 그 자리에서 친분 관계가 싹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복도 끝에 있는 발코니에 서서 깃털이 든 공처럼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오래된 휴양지들은 진저리가 나요. 마담 보몽이 희미하지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음과 먼지를 피해 산이나 해변으로 도망가 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당사자들이 거기로 또 쫓아오는데 말이죠. 심지어 바다 위라 해도 교양 없는 사람들이 옆에 들이닥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패링턴이 애석하다는 듯 말했다. 이제는 최고급 증기선도 나룻배보단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여름 휴양객들이 로터스 호텔이 사우전드 제도나 맥키넷보다도 브로드웨이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내는 날이 온다면 하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요. 어쨌든 우리의 비밀이 일주일이라도 더 무사하면 좋겠어요. 마담이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로터스로 갑자기 몰려든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여름에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딱 한 군데 더 알고 있는데 그곳은 우랄 산맥에 있는 폴린스키 백작의 성이에요. 이번 여름에는 바덴바덴이나 칸도 거의 텅 비다시피 했다더군요. 패링턴이 말했다. 오랜 휴양지들은 해가 갈수록 평판이 나빠지고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즈넉한 곳을 찾고 있을 겁니다. 이 즐거운 휴가를 사흘만 더 즐기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마담 보몽이 말했다. 월요일이면 세드리코가 출항하거든요. 해럴드 패링턴의 두 눈에 낙담한 기색이 뚜렷이 드러났다. 저도 월요일에는 떠나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외국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요. 마담 보몽이 이국적인 몸짓으로 둥그스름한 한쪽 어깨를 윽쓱했다. 영원히 여기 숨어 있을 순 없어요. 아무리 매력적인 곳이라고 해도 말이죠. 성에서는 한 달도 더 전부터 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파티들이다 보니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하지만 로터스 호텔에서 보낸 일주일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잊지 못할 겁니다. 패링턴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세드리코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사흘 뒤 일요일 저녁에 두 사람은 전과 같은 발코니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사려 깊은 웨이터가 얼음과 작은 잔에 담긴 클라레 컵을 가져왔다.
마담 보몽은 매일 저녁 식사 때 입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테이블에 올려놓은 그녀의 한쪽 손 옆에는 작은 핸드백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차가운 음료를 다 마신 후 핸드백을 열고 1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 꺼냈다. 패링턴 씨, 그녀가 로터스 호텔을 온통 사로잡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내일 아침 식사 전에 떠날 거예요.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저는 KC 메머드 백화점 양말 매장에서 일하는데 제 휴가는 내일 8시면 끝나요. 이 지폐는 다음 주 토요일 밤에 주급 8달러를 받을 때까지 제가 구경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랍니다. 당신은 진정한 신사이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기 때문에 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오로지 이번 휴가를 위해 꼬박 1년 동안 제 주급에서 따로 돈을 모았답니다. 저는 더도 말고 딱 일주일만 귀부인처럼 지내보고 싶었어요. 날마다 아침 7시에 마지못해 기어 일어나는 대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보고 싶었답니다. 부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 시중을 받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배를 울려보고 싶었어요. 자, 이제 다 해봤네요. 제 평생 바랐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저는 흡족한 마음으로 직장과 비좁은 싸구려 셋방으로 돌아가 앞으로 1년을 보낼 겁니다. 당신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패링턴 씨,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저를 약간은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도 당신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는 이 모든 일이 꼭 동화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 읽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단한 귀부인이라고 생각하시게 만든 거예요. 지금 입은 드레스는 제 몸에 맞는 하나뿐인 드레스인데 오다우드 앤드 레빈스키에서 할부로 구입한 거랍니다. 가격은 75달러고 맞춤 옷이에요. 선금으로 10달러를 냈고 지불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일주일에 1달러씩 수금해 갈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다예요. 패링턴 씨, 제 이름이 마담 보몽이 아니라 메이미 시비터라는 것만 빼면요.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1달러로는 내일 드레스 할부금을 낼 거예요. 저는 이제 방으로 올라갈게요. 해럴드 패링턴은 무표정한 얼굴로 로터스 호텔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님이 늘어놓은 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외투 주머니에서 수표책처럼 생긴 긴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가 몽땅 연필로 수첩 빈칸에 무언가를 적더니 그 페이지를 찢어서 상대에게 건넨 다음 지폐를 집어들며 말했다. 저도 내일 아침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바로 일을 시작하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건 할부금 1달러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오다우드 앤드 레빈스키에서 수금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안 그런가요? 당신과 저 둘 다 휴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항상 최고급 호텔에 묵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번 주급 20달러에서 따로 돈을 모아 그렇게 한 거예요. 저기 메이미, 토요일 밤에 배를 타고 코니 아일랜드로 나들이 가는 건 어떨까요? 가짜 마담 보몽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아, 당연히 가야죠. 패링턴 씨, 토요일에는 12시에 가게 문을 닫아요.
우리가 상류층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어울리긴 했지만 코니 아일랜드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발코니 아래로 더위에 지친 도시가 7월의 밤에 으르렁거리거나 와글와글 떠들어댔다. 로터스 호텔 안에는 적당히 시원한 그늘이 가득 드리워 있었고 낮은 창 근처에서는 세심한 웨이터가 고갯짓 한 번에도 마담과 그녀의 동반자를 시중들 준비를 한 채 가벼운 걸음으로 서성였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패링턴이 작별 인사를 했고 마담 보몽이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런데 그들이 소음 없는 그 엘리베이터에 이르기 직전에 그가 말했다. 해럴드 패링턴이란 이름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줄 수 있죠? 맥매너스가 제 이름입니다. 제임스 맥매너스요. 어떤 사람들은 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잘 자요, 짐이? 마담이 말했다.